자, 청산별곡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180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갈래부터 갈래별 특성 먼저 설명하고 이제 본문 설명할 건데 기본적인 설명은 뭐 아까랑 똑같이 교재에 나와 있지만 조금 더 추가적인 것들을 더 적어야 될 거야. 외울 게 많아요. 청산별곡은. 일단은 요 갈래부터 할게요. 지훈아 이거 갈래 뭐야? 고려가요예요? 괜찮아. 네 목소리는 어차피 여기 안 들어오니까 네가 맞춘 것처럼 보일 거야. 나중에 영상을 보면은 화원고에 있는 오지훈이라는 학생이 찍고 있어 지금. 대답을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내가 수업을 진행해 볼게. 네 목소리는 안 들어가. 내 목소리만 들어가. 지훈아 이거 갈래 뭐라고? 맞아. 고려가요야. 그럼 지훈아 이 고려시대 어느 시대 문학? 고려가요는 어느 시대 문학일까? 그렇지. 고려가요니까 고려시대 문학이야. 잘하고 있어. 여기 화원고 오지훈 국어의 신. 그러면은 지훈아 고려시대는 귀족과 평민이 있었겠지. 이건 누가 썼을까? 그렇지. 평민이 썼어. 그래서 고려시대 서민문학이야. 참고로 고려시대 이제 귀족문학은 경기체가라는 게 있는데요. 거의 안 배웁니다. 그거는 빼고요. 서민문학이야. 그러니까 노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전문 작가가 쓴 글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불렸던 유행가의 가사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유행가야, 일종의. 일반 평민들이 많이 불렀던 유행가. 그러면 그 주된 내용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행가의 내용은 대부분 뭐겠어? 지훈아, 요즘에 잘 듣는 노래 뭐야? 너의 최애곡. 야, 영상 돌아가. 빨리 대답해. 애국가는 아닐 거 아니야. 노래방 가서 애국가 불러? 뭐 불러? 범퍼카? 뭐 못 들었어 뭐? 범퍼카? 그런 노래가 있어? 누가 부르는 노래야? 범퍼카라는 노래가 있다고? 저기 에버랜드에 가 있는 그 범퍼카? 아니, 랩이야? 가사 내용이 무슨 내용이야? 뭐라고? 못 들었어. 다 때려봐? 다 때려봐가? 다른 걸로 하자. 얘 안 되겠다. 얘영아, 요즘에 주로 듣는 노래가 뭐야? 범퍼카라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뭐야? 뭐 유행가 요즘에 나 노래를 잘 안 들어서. 유행가 뭐 있어? 뭐 있다고 치자. 뭐 갑자기 대답하려니까 대답도 안 나지. 대부분의 유행가 내용이 뭐 아닌 것도 많지만 무슨 얘기가 제일 많아? 사랑 얘기가 제일 많죠. 뭐 만남, 사랑, 이별 뭐 이런 얘기가 제일 많죠. 그래서 주된 내용은 서민문학이니까 일상적이고 서민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든가 대부분의 우리나라 고려가요가 뭐 선생님도 정확한 건 아닌데 아마 내가 알기로는 17개밖에 전승이 안 돼. 전승되는 작품 몇 개 없어요. 근데 대부분이 일상적인 서민적인 삶보다는요. 남녀 간에 사랑과 애정, 뭐 만남, 그리움, 이별 이런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전승 과정을 볼까요? 고려시대 무슨 문학이라 그랬어? 서민문학이라 그랬죠. 서민들은 문자를 알았니 몰랐니? 몰랐죠. 그러니까 이게 전승되는 과정이 문자로 기록돼서 전승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전승됐겠어? 입에서 입으로. 이걸 뭐라 그래? 구전된다, 구비된다 이런 말 하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얘가 이제 구전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알아 몰라. 전달되는 과정에서 뭐 내용도 조금씩 바뀌고 막 그랬겠지.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고려가요는 그 작가가 누군지를 모른다. 그래서 작자 미상의 작품이 많겠다. 거의 대부분이 다 작자 미상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쭉 전승되다가 문자로 기록이 되는데 언제? 조선시대에 와서
정확하게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고 훈민정음에 의한 기록문학으로 자리를 잡게 돼. 좀 이상한 거지. 고려를 멸망시키고 세운 나라가 조선인데 굳이 고려시대의 문학을 왜 기록을 했느냐? 노래를 들어보니까 이 노래가 되게 좋거든. 그래서 야, 이 노래 괜찮다. 아무리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지만 고려시대의 문학인데 괜찮으니까 우리가 요거는 좀 계속 유지하자. 왜 유지해? 궁중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임금이랑 놀 때, 궁궐 내에서 연희, 파티를 할 때 궁중악 사용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뭐 궁중악 사용의 증거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단 그런 거는 이제 청산별곡엔 적용이 안 되니까 좀 뺄 거고요. 집현전 학자들이 기록을 한 거야. 근데 그때 뭐가 문제였냐면은 얘가 문제였던 거야. 남녀 간의 사랑과 애정이 문제야. 이게 조선시대 유교죠, 유교. 조선시대 유학자 입장에서는 좀 너무 내용이 상스러운 거야.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남녀 간의 상스러운 열애설을 기록했다. 남녀 상열지사로 인식이 돼.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너무 야해 뭐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많은 작품을 삭제하거나 살짝 바꿔요. 그래서 가실이라는 작품 알죠? 그 가실이라는 작품도 후렴구 보면 태평성대라는 말이 나와. 그 남녀 간의 사랑과 이별이 돼 태평성대라는 말 생뚱맞게 왜 해? 바꾼 거야 나중에. 임금님 듣기 좋으라고. 임금님 앞에서 연주할 거니까. 그렇게 많은 작품을 삭제나 변형한 후에 궁중악 사용을 위해서 기록을 합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내신형으로 공부할 때 좀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공간이 없으니까 이쪽에 쓸게요. 고려가요의 기본적인 특징 3가지를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앞글자만 따서 뭐 3, 분, 후 이렇게 외우거든. 3은 삼음보. 기억하나? 지훈아, 화홍고 오지훈아. 음보가 뭐야? 닥쳐. 너 대답 못하면은 내 핸드폰 어딨지? 칠판에 네 핸드폰 번호 적을 거야. 자, 일단 대답을 못했으니까 앞자리부터 적자. 010. 대답 못하면 이제 하나하나 부르는 거야. 혹시 아냐? 내 강의 듣고 어머 내 스타일이야 이래서 이제 문자 갈지? 누군가가 이제 인스타 DM 보낼 거야. 한번 만나요. 이러고. 끊어있는 덩어리야. 끊어있는 덩어리. 그럼 한 줄 한 줄을 몇 덩어리를 읽어라? 3덩어리를 읽어라. 띄어쓰기랑은 다른 거예요. 기억하세요. 띄어쓰기랑은 다른 겁니다. 그때 그냥 사문보다라고만 공부하지 말고요. 글자 수도 정해져 있어요. 몇 글자? 3글자, 3글자, 2글자. 3, 3, 2조, 사문보야. 그 조라는 거는 뭘까? 조. 조. 글자 수의 반복 패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글자 수의 반복 패턴. 이것을 조라고 하는 거야. 3글자, 3글자, 2글자를 한 세트로 계속 반복해라. 그러다 보니까 몇 덩어리가 나온다? 한, 둘, 셋. 3덩어리가 나온다? 사문보. 됐죠? 그 다음에 분 같은 경우는 분절체라고 해요. 똑같은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은 분연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은 분절체, 분연체는 무슨 뜻이냐? 연의 구분을 잡으면 썼다는 거야.
실제로 이 고려가요 전에 있었던 게 신라시대 향가야. 뭐 제망매가라든가 뭐 향가라는 걸 한 번쯤은 보신 적은 있을 겁니다. 향가 같은 경우는 연애 구분이 있니? 없어요. 그냥 한 덩어리 툭 쓰고 말아버려. 근데 고려가요부터는 이제 1년, 2년, 3년. 여러분들 그 교재를 보셔도 세 줄씩 덩어리로 나누어져 있죠? 연애 구분이 있다. 분절체 또는 분연체. 나눌 뿐 마디 절자야. 마디 나눴다. 됐죠? 그 다음에 후렴구. 특히 이 후렴구가 제일 중요합니다. 고려가요에서의 가장 독특한 특징 후렴구. 어쩌다가 좀 특이하게 고려가요가 아닌 경우에 후렴구를 사용한 작품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후렴구. 후렴구는 1. 그 연이 끝났을 때 사용돼. 연의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얄리얄리 얄라셩이 각 연의 끄트머리에 위치하죠. 그래서 쭉 읽다가 후렴구가 나온다라는 말은 연이 어떻게 됐다는 뜻이야? 끝났다는 뜻이야. 자, 연을 나누는 걸 아까 뭘 한다 그랬어? 분연이라 그랬죠. 그래서 연을 구분해주는 분연의 기능이 있고요. 당연히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각 연의 끝마다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운열 형성의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지간하면 무슨 의미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지간하면 특별한 텍스트 그 글자 자체에 의미 해석을 하진 않습니다. 아까 뭐 지훈이랑 잠깐 농담으로 이야기했듯이 얄리얄리 해석해봐. 뭘로 해석해? 못하지. 그래서 후렴구가 고려가요의 일반적인 좀 가장 중요한 특징이니까 자, 칠판에 적어드린 고려가요의 일반적인 요소는 이거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고려가요 더 배우실 거고요. 3학년 올라가서도 고려가요 또 배웁니다. 이 정도까지는 좀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본문 공부를 할 건데 여러분들 교재 180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꼭대기 작품 개관이라 그래서 뭐 우르륵 짭짭 나온 거 있죠? 이건 조금 이따가 이제 총정리할 때 잠깐 볼 거고요. 바로 그냥 내용 해석을 해볼 건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고려가요의 주된 내용은 일상적 서민적 삶이나 남녀 간의 사랑과 애정이라 그랬지? 근데 오늘 배우는 청설명곡은 여기에 잡힐 거야. 됐니? 그리고 좀 미리 적어드리면 칠판 좀 지울게요 이제. 제목 밑에다가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성격에 나오는데 미리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청산별곡은요. 현실이 살아가는 게 민중들이 서민들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런 더러운 세상 내 더 이상 못 살겠다. 차라리 저 멀리 산으로 바다로 떠나서 그냥 숲속에 들어가서 저 바닷가에서 짱 박혀서 살고 싶다.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현실, 도피적이고 체념적이고 애상적이야. 작품을 공부하면 이게 조금 더 와 닿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가 보다라고 저 단어를 머릿속에 잘 생각하시고 이제 본문을 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작품을 전체적으로 공부할 때 좀 밝고 기쁘고 행복하고 뭐 그런 내용이 잘 안 나와요. 좀 슬프고 막 우울하고 뭐 해석해 보면 뭐 울고 싶고 막 이런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됐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봅시다. 1년부터 보면은 살얼이랐다, 청산의 살얼이랐다. 자, 시작을 할 건데 공부하는 요령 가르쳐 드릴게요. 각 연마다 중심 단어가 있어. 그 중심 단어를 기준으로 암기하시면 돼. 자, 1년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단어는 희양산. 요 단어야. 1년은 뭘 기준으로 공부하라고? 청산을 기준으로 공부하라고. 근데 1년은 공부할 게 되게 많아. 얘가 세상에 살다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더 이상 못 살겠다. 어디 가서 살란다. 청산에 들어가서 살란다 이 말이야. 청산은 어떤 공간이 되는 거야? 현실, 도피의 공간이고 내가 숨어 살 수 있는 은신처고 해석하기에 따라서 청산은 좀 살만한 공간일 수 있는 거겠지. 문학작품에서 좀 긍정적 공간을 이제 뭐라고 해주는 거야? 이상향이라고 해주는 거야. 이상향이 되는 거고 어찌됐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공간과는 좀 대비적인 거지.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길 떠나서 청산 가겠다는 거잖아. 고전문학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공간을 보통 뭐라 그래?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공간을 속세라 그래. 청산은 속세와 대비되는 공간이야. 됐니? 자, 천천히. 이건 설명할 게 많아요. 머리랑 다래랑 먹고 머루 다래 그냥 산에서 나는 뭐 열매 같은 거야. 내가 청산에 들어가서 산다는 게 청산에 가면 뭐 맛있는 진수성찬이 있고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뭐 거기에 무슨 뭐 큰 으리으리한 집이 있어서 청산 들어가서 살겠다는 게 아니라 청산에서 살아봐야 그냥 산딸기 같은 거 뭐 이런 거나 따먹고 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사는 것보단 낫다 이 말이야. 그래서 머루 다래를 뭐라고 해석을 하면 돼? 좀 소박한 음식.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오죠. 이거는 그냥 소박함의 이미지로 해석을 하면 되니까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청산 가려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얄리얄리얄라 셩 얄라리얄라. 이걸 무슨 꾸? 지훈아 이걸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이거를? 후렴구. 후렴구의 의미, 역할 이런 거 방금 설명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후렴구는 빼고 설명할 건데 하나만 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후렴구에 어떤 자음을 많이 사용했니? 리을을 많이 사용했죠. 그리고 저 이응도 좀 많이 사용된 걸로 보이죠. 얄에서 이응 말고 랑셩 이런 걸로. 그래서 리을이나 무슨 이응을 많이 사용했어. 우리 문법을 살짝 해볼까? 1학년 때 문법 배웠잖아. 지훈아, 리을이나 이응이 무슨 의미야? 무슨 소리야? 울림소리야, 안 울림소리야? 그렇죠? 울림소리야. 문학에서 기본적으로 울림소리는 밝고 경쾌한 느낌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종종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울림소리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느낌이 있다고요? 밝고 경쾌한 느낌이야. 근데 미리 설명을 드렸는데 이 작품은 현실도피적, 애상적, 체념적이라 그랬지. 밝고 경쾌한 느낌이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려. 그래서 화자의 처지와 대비된다라고 선택지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또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설명의 표현을 바꾼다면 그만큼 화자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 슬프고 괴로우니까 밝고 경쾌한 느낌의 울림소리를 사용해서 아, 나 좀 밝고 경쾌하게 살고 싶어 라는 화자의 소망이 투영된 울림소리의 사용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 됐죠? 후렴구는 이 정도만 공부하시면 이제 시험 문제 푸는데 어렵진 않을 겁니다.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나서 칠판을 살짝 좀 지울게. 몇 가지를 더 공부할 건데 다 지울게. 요건 이제 다시 요거는 기억하세요. 각 연마다 중심 소재를 잡으라 그랬어. 지훈아 1년에서의 중심 소재는 뭐라고? 1년에서 중심 소재는 청산이야. 하나씩 원포인트. 각 연마다 중심 소재 원포인트 하나씩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몇 가지만 설명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와요. AABA라고 적혀 있죠. 그게 뭔지 설명할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아까 고려가요는 몇 조라 그랬어? 332조라 그랬지. 근데 얘는 332조를 읽으려니까 글자 수가 잘 안 맞아 떨어져. 예외 작품인가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크게 한번 끊으시면 돼요. 여기서 크게 한번 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332를 맞추면 돼. 살월이 랐다. 청산에 살월이 랐다. 여기에도 이제 여기서 크게 끊으면 어떻게 돼? 머리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월이 랐다. 이렇게 되겠죠. 332조를 몇 번 사용한 거야? 한 줄에. 한 줄에 332조 몇 번 사용했다? 2번 사용했다. 이거 눈으로 보면 되겠지. 물론 이제 막상 읽어보면은 완벽하게 안 맞아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건 좀 봐주는 거야. 됐죠? 한 줄에 332조를 2번 사용했다. 그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요 사이에 필기 공간이 없으니까 요따 적을게요. 요 사이에 뭐가 생략됐다고 보는 거냐면은 라따가 생략됐다고 보는 거야. 그 라따를 왜 생략했을까? 라따가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 사월이 라따, 사월이 라따 이렇게 돼버리죠. 3, 3, 1을 맞춰 못 맞춰? 못 맞춰. 그래서 라따를 왜 생략했느냐? 3, 3, 2조를 뭐 하기 위해서? 이걸 음수율이라 그래요. 이런 거를. 음수율을 조절하기 위해서 라따를 저 앞부분에서 생략했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여기에 라따가 들어가야 돼.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야? 원래는 사월이 라따, 사월이 라따 이렇게 되죠. 그럼 사월이 라따를 A라고 놔봐.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사월이 라따 A, 사월이 라따 A 다른 거야. 그러니까 B 다시 뭐가 돼? A 이렇게 되죠. 이해됐니?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나온 거야. 그래서 이 줄을 뭐라고 한다? 이런 걸 뭐라 그래? A, A, B, A의 율격 구조라는 말을 쓸 겁니다. 그래서 AA, BA의 율격 구조를 외부 지문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으면 되겠지. 야, 사실 AA, BA를 못 찾는다는 건 말이 안 돼. 눈 깔 땐 장님이지, 그게. 그치, 지훈아? 진짜 이걸 모르면 찐따지, 이게. 이런 말씀 안 되지만. 예전에 2007년도인가? 요게 딱 수능이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혹시 모르니까 표현을 바꿔볼게요. 요 AA, BA 구조를 수능 모의고사인데, 수능인지 모의고사인지 좀 기억은 섞였는데, 선택지에 뭐라고 썼냐면은 이렇게 서술되어 있었어. 반복과 변형을 통한 시에서 반복은 무조건 두 가지 효과가 있어. 운율 형성과 의미 강조. 무조건 두 개의 효과가 있습니다. 뭐가 반복되었던 거고 A가 계속 뭐 되는 과정에서 반복되는 과정에서 사이에 새로운 변형된 B를 집어넣은 거지. 그래서 반복과 변형 그리고 운율과 의미 강조 이렇게 돼. 이해되죠? 무턱대고 외우지 말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것만 더 이제 공부하면 돼. 1년은 조금 할 게 많아요. 2, 3, 4는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사월이 라따의 해석 차이가 존재해요. 이 사월이 라따라는 요 표현을 현대어로 바꿀 때 뭐라고 해석을 할 수 있냐면은 네 가지 정도로 보거든요. 가르치는 분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좀 기본적으로 보통 네 가지 정도로 가르치실 겁니다. 살고 싶다. 이 라따를 어떻게 해석하냐 이 말이야. 살고 싶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살겠다 또는 살았어야만 했다. 마지막으로 살 수밖에 없다. 뭐 그냥 1번이나 2번 정도로만 해석하는 게 제일 보편적이긴 한데 굳이 따지면 네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때 뭐가 달라지냐면은 화자의 정서 태도가 달라져. 어떻게 달라지나 볼까? 살고 싶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돼? 화자의 정서 태도는 소망. 살겠다. 이거 뭐라고 할까, 선생님이? 의지. 살았어요. 그때 내가 청산에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때 청산 갈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가지 않아가지고 이날 이 개고생을 하는구나.
후회. 그때 갔어야 되는데. 살 수밖에 없다는. 나는 사실 청산에 살고 싶지 않아. 저 세상에 나가서 부귀영화 누리고 출세하고 부자로 살고 싶어. 근데 이놈의 현실이 나한테 그런 기회를 줘, 안 줘? 안 줘.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냥 이 산구석에 처박혀 살 수밖에 없어. 한탄. 화자의 정서가 다르죠. 됐죠? 근데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거 세 개를 별도로 묶어볼게요. 이렇게 세 개를 묶고 밑에 거 하나를 따로 묶으면 뭐가 달라지냐? 화자의 포지션, 화자의 위치가 달라져. 이 해석 차이에 의해서 뭐가 달라진다고? 화자의 현재 위치가 달라. 봐봐. 위에 거 보라색으로 박스 친 거 세 개대로 해석을 하면 화자는 현재 어디에 있는 거야? 청산 안에 있어? 청산 바깥에 있어? 청산 바깥에 있는 거지. 청산 바깥에서 청산에 살고 싶어. 청산에 살 거야. 청산에서 살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래서 위에 거 보라색 박스 세 개로 해석을 하면은 화자의 현재 위치는 청산 바깥이 되는데 밑에 걸로 해석을 하면은 나는 도시에 나가서 성공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 화자는 이미 어디에서 살고 있는 거야? 청산에 안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야. 됐니? 근데 보통 이제 전체적인 내용 해석할 때는 1번이나 2번으로만 해석합니다. 이제 굳이 톡 끄어내가지고 살얼이랐다 해석 차이가 어떠냐, 이제 요 정도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1번이나 2번에 맞춰서 보시면 돼.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쳐 드리는 건 전부 다 시험 문제 나왔던 내용들만 가르쳐 드려요. 어느 학교든 간에 다 한 번씩 건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청산별곡은 공부할 게 많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만 좀 많아요. 2, 3, 4년부터는 별로 없습니다. 자, 1년 요 정도로 마치고 이제 그럼 2년을 가볼까? 승민아, 졸지 마! 네가 졸면은 지훈이가 고생스러워질 거야, 지금부터. 응? 자, 그럼 2년을 볼게요. 울어라 울어라 새어 자고니러 울어라 새어 널 나와 씨름한 나도 자고니러 오니노라. 여기서 키워드 각 년마다 중심 키워드가 있다 그랬죠? 2연의 키워드는 새어, 버드. 얘가 중심 단어야. 자, 두 개로 해석할 건데 요따 적을게요. 이 새는 두 개로 해석할 건데, 자 봐봐. 끊어읽기부터 잠깐 연습해 볼까? 여기서 크게 한번 끊어야 돼. 자, 몇 조라 그랬어? 그럼 얘는 어떻게 끊으면 돼? 울어라 울어라 새어 자고니러 울어라. 조금 글자 한 글자 넘었지. 봐줘 그냥. 불쌍한 애야. 됐니? 됐죠? 자, 그러면은 아까 배웠던 것을 적용해봐. 지훈아, 요 뒤에 뭐가 생략됐게? 그렇지. 똑같은 거야. 아까 라따랑. 여기 뭐가 생략됐다고? 새어가 뭐 된 거야? 생략한 거야. 왜 생략했을까? 아까랑 똑같다니까? 3, 3, 2조를 뭐 하기 위해서? 조절하기 위해서. 똑같죠? 그러면은 저기에다가 새어를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 울어라 새어, 울어라 새어, 자고니러 울어라 새어. 얘도 어떻게 되고 그러면은 AA, BA 돼버리죠. 됐지? 이 정도는 이제 좀 따라올 수 있어야 돼. 됐니? 널 나와. 너가 누구야? 새입니다. 새. 오늘의 퀴즈. 예영아, 이거 무슨 법? 사람이 아닌 거에 너라는 인칭대명사 썼지. 무슨 법? 의인법. 그래서 너는 새를 말해. 의인법. 너보다 이 말이야. 참고로 여기 라와가 무슨 뜻이라고?
널 나와 뭐뭐보다 라는 말이야. 너보다 싫음, 근심, 걱정. 싫음, 무슨 뜻? 근심, 걱정, 한. 이거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죠. 고전문학 공부하실 때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이렇게 쓰는 하다가 있고요. 아래아를 찍는 하다가 있어. 이렇게 쓸 때는 무슨 뜻이야? 고전에서 많다 또는 크다라는 뜻이고, 이렇게 쓰면 무슨 뜻이야? 행동하다, doing의 뜻이야. 얘는 어떻게 썼어? 이렇게 썼지. 그럼 뭘로 해석하면 돼? 너보다 근심 걱정이 많은 나도, 나는 누구? 화자도 나도 자고 일어나서 뭐 한다? 운다. 됐죠? 그러면은 나도 울고 누구도 울고 새도 울고, 중심 단어 키워드 여기서 새라 그랬지? 자, 새의 해석을 두 가지로 하면 돼. 아, 새가 내 슬픔을 알아줘. 이거 뭐라 하나? 그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네 글자로 한자성어. 너도 수능 망했니? 나도 망했다. 동명상련. 그 다음에 하나 더. 문학에서 이거 많이 배우는 거죠. 내 감정을 다른 대상으로 훅 집어넣었어.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게 변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작품의 내용 정도는 알아야 외부 지문으로부터 연결되는 문제에 접근이 가능하지.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건 잘 안 나오는 건데 그래도 여기 울어라 있죠. 울어라. 이제 보통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이건 거의 안 나와요. 나올 수 있죠. 우는구나로 해석할 수도 있고 울어라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명령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뭐 명령이 아닌 걸로 해석할 수도 있고. 옆에 여러분들 왼쪽 사이드에 보면 어휘풀이에 나옵니다. 그냥 찾았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죠. 이런 건 뭐. 됐죠? 그 다음에 3년으로 갑시다. 3년이 또 이제 공부할 게 많아. 3년이 시험 문제 좀 출제율이 높은 년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여기에서는 핵심 단어가 좀 많아. 1년에서는 청산, 2년에서는 새였죠. 3년에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가던새야. 이게 키워드야. 요것도 끊어읽기 하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겠죠? 이렇게 크게 끊어서 3, 3, 2, 3, 3, 2 이렇게 되겠지. 지훈아, 여기 뒤에 뭐 생략하고? 여기 뒤에 뭐 생략됐을까? 본다 생략됐겠지. 똑같아. 그럼 얘도 무슨 구조? AA, BA 구조. 이건 이제 칠판에 안 적어도 알겠지, 이제는? 됐죠? 자, 여기에서 이제 중심 단어는 가던세로 해석을 할 건데, 거기에다가 조금 중심 단어를 더 체크할 겁니다. 익묻은 장글, 그 다음에 여기에 하든 여기에 하든 이거 딸게요, 그냥. 물 아래, 그 다음에 가지고. 자, 얘네들을 가지고 해석을 할 건데, 요 3년에서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요, 화자가 누구냐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야. 자, 정리해 볼게요. 화자에 대한, 잠깐만, 옆으로 조금 옮겨서 쓸게. 화자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다시 말하면 화자가 누구냐가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라고 해석이 다양해져. 그 다양해지는 이유가 지금 칠판에 체크한 이 단어들을 이제 요거 빼고 요 두 개의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 자, 보세요. 일단은 가던세라는 단어를 해석을 하면은 저 수백 년 전의 작품이니까 이제 단어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게 있겠지. 그래서 이제 현대사회에서 문학가들이 요 가던세라는 단어를 몇 가지로 해석을 하냐면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1. 여기에다 이제 뭘 쓸 거야? 더 2. 자, 가던 새를 뭘로 해석을 할 거냐면은 가던, 날아가는 새, 버드. 이렇게 해석을 해볼 거야. 새가 후 날아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뭔가 내 옆으로 와주는 거야, 떠나버리는 거야. 떠나버리는 느낌이 있죠. 또는 이렇게 설명해도 돼. 원래는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이연이랑 연결시켜보면 이연에서 새는 어떤 존재였어? 나와 함께 슬퍼하고 내 감정과 동일시된 존재였지. 근데 그런 존재가 휙 떠나버려. 내 마음이 더 슬프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데 원래는 잘못된 해석인데 이게 이렇게 가르치면 애들이 내용 이해는 좀 잘하더라고. 그럼 이렇게 되면 화자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 우리는 상실감에 빠진 화자. 무슨 유해에서인지 슬픔 속에 빠진 화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시험 문제 사실 1번보다는 2번이 더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뭘로 해석을 할 거냐면 요 새를 그 밭이랑 이게 밭에 있으면 소야한테 이제 쟁기 딱 달아가지고 이랴가 아니지. 이랴는 말이지. 소는 뭐라 그래야 돼? 오지온 해가지고 우 끌고 가면은 이렇게 고랑이 생기지. 고랑. 그걸 뭐라 그러면은 이제 새 또는 사이라는 사투리가 있어. 그러니까 밭고랑. 그럼 보세요. 밭이랑 밭고랑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 이 새를 사투리적으로 접근하면. 그럼 가던 새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갈던, 농사 짓던 밭이랑.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시험 문제는 위에 거보다 아래 게 좀 더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잘 보세요. 이제 1번으로 해석을 하든 2번으로 해석을 하든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뭐가 있는 거야. 지금 청산이 있는 거야. 화자는 속세에서 살았어. 그죠? 청산과 반대되는 공간인 어디? 화자는 속세에서 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화자가 이렇게 딱 사는데 1번처럼 해석하든 2번처럼 해석하든 잘 봐. 전부 다 그게 어디 아래에 있대? 물 아래에 있대. 자, 물 어디에 있대? 아래에 있대. 그럼 물 아래에 뭐가 있는 거야? 자기가 갈던 뭐가? 2번으로 먼저 해볼게. 자기가 농사 짓고 키우던, 아니 농사 짓고 살던 밭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물 아래로. 예영아! 졸리다고 조는 건 돼지 새끼야. 배고플 때 밥만 생각하는 것도 돼지 새끼고. 동물 중에서 하루 새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고 시간만 되면은 자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대. 정신 차려. 지훈이도 안 조는데 너 졸면 눈알 뽑아. 아니야? 자, 내가 농사 짓고 지내던 땅이 어떻게 됐다는 것 뜻이야? 물 아래로 잠겨버린 거죠. 홍수 난 거야. 홍수. 우리나라 농경사회였잖아. 삶의 터전이 어떻게 된 거야? 날아가 버렸죠. 그래서 에휴 씨발 족 같은 거 더 이상 살지 못하겠네. 나 어디 갈란다. 청산으로 가버릴란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2번처럼 해석하면은 우리는 화자를 뭐라고 볼 수가 있느냐? 삶의 터전을 잃은 농민 또는 떠돌이 유랑민 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됐니? 그런 맥락에서 이 물 아래라는 공간은 좋은 공간일까 나쁜 공간일까? 나쁜 공간이지. 나를 속상하게 만들어버렸죠. 이 물 아래의 상황 때문에 잘 들어봐. 이 물 아래의 상황 때문에 나는 치사하고 들어와서 어디 갈란다? 청산 갈란다죠. 그럼 물 아래랑 어떤 공간은 반대가 돼버리는 거야. 청산이라는 공간은 반대가 돼버리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1년에 필기한 내용을 보세요. 청산과 반대되는 공간을 어떤 단어로 표현하기로 했어?
속세로 표현하기로 했지. 다시 말하면은 이 물 아래가 뭘 나타내는 거야? 속세를 의미한다라고 보면 돼. 자, 물 아래는 청산과 반대되는 공간으로 속세를 나타내. 됐죠? 일반적으로 해석하면은 새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새가 물 아래로 날아간대. 그럼 새가 이렇게 잠수했다는 뜻일까? 아니겠지. 이게 수면에 비쳐 보이는 거겠지. 그죠? 됐니? 자, 그 다음에 얘가 근데 뭘 가지고 보네? 자, 두 번째. 뭘 가지고 봐? 익묻은 장글을 가지고 본대. 자, 잉이라는 요 단어는 뭐 이끼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녹이 슬다. 녹이 뭔지는 알죠? 녹이 쓴 걸로 해석을 해도 돼. 이제 중요한 포인트 키워드는 뭐가 되는 거야? 익묻은 장글. 요 단어야. 자, 그럼 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세 가지로 해석을 할 겁니다. 아이고, 조금 더 밑으로 그릴까? 1. 쟁기. 농기구. 2. 병기. 창, 칼 이런 거, 뭐 무기 이런 거. 3. 은장도. 은장도가 뭔지는 알죠? 요만한 칼. 뭐 옛날에 우리 여성들이 막 이제 자신의 정제를 지키기 위해서 내 놈에게 내가 더럽혀지니 죽을란다 해서 해가지고 그런 요만한 칼. 자, 보세요. 1번처럼 막 해석하면은 내 농기구에 뭐가 쓸었어? 녹이 쓸었어. 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도 뭐가 돼? 삶의 터전을 잃은 농민이 되겠죠. 그치? 자, 2번처럼 해석하면은 내가 뭔가 큰 뜻을 품고 나갔는데 제대로 그 뜻을 펼친 거야, 못 펼친 거야? 펼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일단은 뭐 간단하게 해석하면은 뭐 패잔병 정도로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전장에서 진 조금만 더 추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다. 그래서 뜻을 이루지 못한 지식인.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석을 하면은 이건 잘 안 나와요. 은장도는 이제 보통 정절을 지키기 위한 물건이야. 근데 내가 지금 은장도에 녹이 슬어서 이 정절을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실현당한 여인.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잘 봐. 가장 중요한 마지막 포인트. 내가 만약에 가던 새를 잘 다 칠판 봐봐. 내가 만약에 가던 새를 이걸로 해석을 했어. 그러면은 익묻은 장글은 무조건 뭘 해석해야 돼? 무조건 1번으로 해석을 해야 돼. 어찌됐든 화자가 바뀌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몇 번을 정하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2번이라고 해석하고 여기에서는 3번이라고 해석하고 이래버리면 꼬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로 해석했다면 여기에서도 이걸로 해석해서 이 정보의 분석의 연결고리를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익묻은 장글을 요따 적을게요. 뭐하고? 버리고 간대, 가지고 간대. 가지고 있대. 익묻은 장글을 1번이라고 2번이라고 3번이라고 몇 번이라고 해석하던 간에 얘는 속세에서 살아갔을 때 썼던 물건이지. 이거를 차마 버렸어, 못 버렸어? 못 버렸죠. 그래서 가지고 있다라는 요 단원을 통해서 뭐라고 해석하면 돼? 속세에 대한 아쉬움. 다시 미련. 속세에 대한 미련을 지니고 있는 화자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됐지? 집중해서 똑바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청선별공 공부할 게 많아요.
됐니? 그 다음에 사연을 갈 겁니다. 사연까지만 하고 잠깐 강의 끊을 테니까 집중해서 봐봐. 1인공, 덜인공, 하야, 낮으란, 낮, 데이, 이거 지울게요. 아유, 이렇게 하면 돼. 이건 되게 쉬워요. 사연은. 여기서 중심 단어는 뭐냐면은 낮. 그 다음에 밤을한, 밤. 이 단어만 해석하면 되는데 당연히 낮과 밤은 보통 어떻게 돼? 대립적 관계죠. 그죠? 자, 좀 잘 안 나오지만 1인공, 덜인공 하여서 여기 이응공을 이렇게 선생님이 묶어볼 거야. 이거 저거 원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하면 돼? 이리저리 하여 라고 해석하면 돼. 근데 이응공을 붙인 거야. 1인공, 덜인공 이러고. 지훈아 저거 왜 붙였을까? 음악적 효과를 위해서. 그쵸? 잘 읽었어요. 교재에다 나오죠? 하나만 더 하면 3, 3, 2를 맞춰야 돼. 그래서 무슨 효과? 음악적 효과를 노린다. 하나만 더 적으면 몇 조? 3, 3, 2조를 맞추기 위해서. 됐죠? 해석을 하면 내가 이럭저럭 해가지고 낮은 지내왔어, 못 지내왔어? 지내와서인데요. 내가 대낮 시간은 낮은 어떻게 해서 지내왔는데 오리도 가리도 요거 해석을 하면 니네 그 1학년 때 살짝 배우죠? 연철표기라 그래서 올, 이도, 갈, 이도 이걸 연철표기하면 오리도, 가리도 이렇게 쓰는 거지. 됐죠? 요거 이가 뭘까? 여기서 이. 지으니, 글 쓰니, 만드니 뭘 나타내? 사람을 나타내는 거야. 그럼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어느 시간. 밤은 낮도 어찌합니까? 한탄이죠, 한탄. 너무너무 뭐해요? 외로워요. 아무도 없어요. 외로움과 뭐가 돼? 한탄이 되죠. 옆에 거 지울게. 됐니? 그때 요 외로움을 나타내는 한자 성어만 하나만, 두 개만 적을게요. 잘 안 나오는데 한자 성어는 그냥 그때그때 틈틈이 공부하는 거니까 한자 성어가 고립무원, 사고무친. 아무도 없다는 뜻이야. 그냥 간단하게 외롭다 뭐 이런 뜻입니다. 됐죠? 안 들려. 고립무. 요거 원. 됐니? 자, 여기 해서 우리가 이제 절반을 끝냈어. 한 장을 넘겨주시면 나머지 이제 5, 6, 7, 8년 나오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